안녕하세요. 자, 반갑습니다. 자, 91월 이제 강의 모의고사를 하기 전에, 일단, 그 안내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진행합니다. 자, 먼저, 네, 올해 합격할 체육 선생님들, 어, 지금 마음이 급하죠? 올해 티오가, 가티오 난 거 보니까 생각보다 괜찮아요. 열심히 하면 합격할 수 있습니다. 예, 합격할 수 있고, 제가 2010년도부터 이제 2023년도까지 지금 강의를 이제 하고 있는데, 일단 이제 제 강의의 특징이 1월부터 한 과목씩, 지금 8월에 끝납니다. 그러니까 한 과목씩 하나씩 한다는 거죠. 하나씩 하고 중간에 모의고사 보고 그 한 과목에 대한 모의고사를 보고 그렇게 이제 단계적으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영역별 모의고사랑 이론 강의가 동시에 진행된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한 과목 하고 한 과목 전체에 대한 형성평가하고 가장 중요한 내용 이렇게 문제를 통해서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을 또 평가를 받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이제 3개월 9에서 11월 남은 3개월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공부가 잘 안 된 분도 따라올 수 있게 제가 강의를 이제 일단은 구성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자, 먼저 보면은 이 장미란 지금 현재 이제 차관님인가? 하여간 이제 에, 뭐또 정계 뭐 이게 정부에 계신데 이분이 이제 역도 금메달 리스트죠. 이 무게를 처음부터 이 무게를 들 수 있었을까요? 이 무게를 응애 하면서 예이씨 하고 이렇게 바로 들 수 있었을까? 절대 못 들죠. 어떻게 했을까요, 그러면? 처음에는 얼마를 들었을까요? 무게를. 맨몸, 내 팔 먼저 들었겠죠? 처음에는. 그러다가 요거 보고 하나씩 들었겠죠? 어? 그 다음에 이거 어떻게 들어요? 두 개를 들겠죠. 근데 두 개 바로 못 들죠? 한 개 들고, 단련 좀 하다가 힘이 생기니까 두 개를 도전할 수 있죠. 근데 바로, 에이, 나는 많이 들자 해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다치죠. 탈납니다. 탈나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웨이트 트레이닝 할 때 점진성의 원리 있잖아요. 점진적 과부하의 원리가 있습니다. 한 개 들고, 또 이제 한 2주 뒤에 10%또 증가시키고, 이렇게 하면서 단계적으로 이제 쌓아간다는 거죠. 공부는 어떨까?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공부. 에빙하우스의 망각곡선 혹시 아시죠? 망각곡선.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고 전혀 새로운 것이 된다. 이거 내가 본 적이 있었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보고 까먹고 보고 까먹고 새로운 거 보고 또 까먹고 새로운 거 보고 또 까먹고 또 책도 바꾸고 책 바꾸고 또 보던 거 버리고 모의고사라도 외우자 기출이라도 외우자 막 이렇게 계속 뭔가를 바꿔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없애고 결국 마지막 이 무게를 든다는 걸 저는 합격을 비유하겠습니다. 합격을 하려면 일단은 지식의 양이 지식의 양이 많아야 됩니다. 시험장에 갔을 때 많아야 됩니다. 시험장 갔을 때 내가 누구보다 많은 지식이 머릿속에 있고 문제를 파악했을 때 그 여러 가지 지식 속에서 이 문제 요구하는 그 답을 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처음부터 이 지식의 양 내가 준비를 한다면 지칩니다. 쓰러져요. 감당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처음부터 다 볼 필요가 없다. 심지어 시험장까지 갈 때까지 전체를 다 볼 필요가 없다는 거. 왜냐? 기억도 못할 거 왜 보고 있냐 이거지. 기억할 수 있는 것만 봐야 됩니다. 내가 기억할 수 있는 것. 시험장에서 답을 쓸 수 있는 것만 봐야지. 그냥 내가 눈동장 찍듯이 이거 내가 전체 뭐 이렇게 쭉 펼치면서 나 이래도 했어. 딱 그거 자랑하려고. 그 심리적 위안만 들 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8월달 강의 끝나는데 어떤 분들은 한 6년 전이죠. 6년 전 강의 처음 시작할 때 다른 강사분들은 1, 2월에 다 끝내는데 선생님은 뭐 6월에 8월에 끝내서 불안합니다. 11월 달에 가서 합격할 수 있을까요? 1회독도 다 못하고 가는 거 아닌가요? 뭐 이렇게 하는데 그거 다 못해도 합격을 해요. 1월 달부터 본 것들을 놓치지 않고 반복적으로 계속 유지하면서 봤다면 그 1월 한 과목은 완벽하게 이해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다 볼 필요가 없다. 만점자 없거든요. 임용 지금까지 있어 왔지만 전공 만점자가 없습니다. 객관식 때는 물론 있었어요. 찍는 거니까. 근데 서술형, 논술형에서는 없었습니다. 제가 시험 볼 때 2008년도 이렇게 2007년도 이때는 제가 거의 전국에 전공 1등이었거든요. 제 점수를 뭐 한마음 교사대기나 뭐 지금은 북소년 되겠지. 그런데 제 주민번호, 수험번호 다 올렸거든요, 제가. 그래서 제 점수 넘는 점수가 없었어요. 그 사람들이 제 주민등록번호, 제 수험번호까지 다 확인하고 엄청나게 학원 관계자분들하고 이렇게 수험생분들이 저한테 연락이 왔었어요. 강의 좀 해달라고, 자기 좀 가르쳐 달라고. 실제로 2008년도에 제가 막 이렇게 글을 올렸었거든요. 제가 그 정도로 저는 이제 제 학습법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요. 제 학습법 이렇게 하면은 점수가 무조건 올라간다. 그래서 제가 제 스스로 검증한 걸 바탕으로 제가 강의를 이렇게 까는 거거든요. 강의를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럼 처음부터 이 무게가 감당이 안 된다. 감당이 안 되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웨이트 트레이닝 방법과 똑같습니다. 가벼운 무게부터 시작해서 자, 이거 가벼운 거 하나 하고 이게 적응이 되면 이 1kg이라고 합시다. 그럼 이 1kg을 버리고 뭐 새로운 거 이렇게 올리는 게 아니죠. 웨이트 트레이닝이라는 게. 웨이트 트레이닝은 이게 지금 무게가 다 같은 거 아닙니까? 책들이. 책으로 치면은. 그러면 이제 이건 그러니까 이 무게 웨이트 트레이닝 부하랑 책의 지식의 양을 저는 똑같이 봅니다. 똑같이 보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웨이트 트레이닝 할 때 1kg 내가 하고 그 다음에 추가로 올립니다. 근데 이거 추가로 올릴 때 이거 버리고 이거 한다는 게 아니라는 거지. 이거를 보면서 새로운 것들을 추가한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반복하는 걸 싫어합니다. 운동할 때 뭐 저는 배드민턴 좋아하지만 배드민턴 기본기 연습 귀찮거든요. 그렇지만 선수들도 기본기 연습하거든요. 기본기를 바탕으로 새로운 거를 기술을 추가시켜서 확장시켜 나가는 거지. 내가 기본기를 잘한다고 해서 기본기를 버리고 새로운 기술을 하지 않거든요. 공부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내가 봤던 거를 끌어안고 새로운 거를 나가는 게 의미가 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비율을 이런 실수를 하면 안 된다. 사람들은 재수, 삼수 막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점수가 올라갈 거라고 기대하지만 뭐 수능이든 어떤 시험이든 임용이든 점수가 올라가지 않는다는 사실. 재수, 삼수 이렇게 막 뭐 가령 이제 제가 들어본 정도 10년 정도 공부해서 합격하는 분도 있어요. 그 점수랑 뭐 3년 공부하신 분이랑 점수가 비슷해요. 그럼 나는 왜 그런 현상이 생길까를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 1년, 2년, 3년 공부하면 점수가 올라가야 되는데 왜 올라가지 않느냐 이거지. 수능도 재수하면 올라가야 되는데 안 올라간다는 거죠. 재수, 삼수해서. 왜 그럴까? 에빙하우스 망각 곡선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했던 거 챙기지 않고 새로운 거에만 관심을 가진다는 거죠. 공부를 할 때 사람들은 지겨우니까. 그래서 그런 과오가 없어야 된다. 그래서 A를 공부를 했으면 언제까지 끌고 가라? 11월에 시험 볼 때까지 끌고 가야 됩니다. 이걸 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 저는 번호를 부여했습니다. 제가 암기카드라는 이걸 바꿔도 이게 살아있나? 지우지. 그러니까 암기카드 번호를 부여했어요. 과목별로 측평이다. 측평. 1번부터 뭐 125번인가? 125번까지 번호를 부여했거든요. 그래서 1번 보고 그 다음에 2번 보는데 1번 확인하고 2번 확인해라. 3번 볼 때 1, 2, 3번 3번 보기 전에 1번 기억나는지 확인하고 2번 기억나는지 확인하고 3번 봐라. 그래서 측정 가능하게 다 전 과목을 부여를 했어요. 이 전체를. 그래서 암기카드 책이 나옵니다. 암기카드 전 과목이 완성됐어요. 제가 8개월 동안 하루하루 이제 8개월 동안 사무실에서 아침에 눈 뜨면 문 닫을 때까지 8개월 동안 노력해가지고 강의 때 활용했던 그 암기카드 자료가 있거든요. 그거를 바탕으로 측정평가 전과목 이렇게 추가해서 수교 1까지 마지막 마무리로 해가지고 이렇게 전체가 번호가 부여됐습니다. 꼭 외워야 될 거, 올해 외워야 될 거를 번호로 부여했어요. 작년에 제가 시험 일주일, 모의고사 시험 일주일 전에 25점 적중했거든요. 양이 많지는 않았어요. 자료가 5페이지밖에 안 됐습니다. 25점. 그렇다고 올해 뭐 적중한다 이건 아니야. 제가 제 강의 들으시라. 제가 시험 일주일 전에 25점 맞춰준다. 저는 미래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과거만 얘기합니다. 작년까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작년에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올해도 노력하겠죠. 제가. 그리고 제 교재에서 4점인가 빼고는 다 나왔거든요. 하여간 이제 76점 정도 나왔거든요. 제 교재에서. 근데 제가 이제 제 전체 교재에서 추려가지고 이 암기카드를 만들었거든요. 암기카드를 만들어가지고 550페이지입니다. 550페이지 페이지로만 여기에는 2020, 2022까지 그리고 최근 이제 경향까지 다 반영해가지고 딱 올해 꼭 봐야 될 거를 추렸습니다. 그리고 웨이트 트레이닝처럼 이게 1kg이다. 그럼 측정평가에 대해서 1kg 그러면 2번은 합해서 2kg 되는 거죠. 근데 125를 공부할 때 만약에 이렇게 넘어왔다면 반복적 분수법이라고 하죠. 반복적 분수법 넘어왔다고 하면 앞에 것들은 기억이 된 상태에서 125를 만나게 된다는 거죠. 근데 공부를 그냥 1, 2번 공부하고 다음 날은 3, 4번 공부하고 뭐 125 공부하고 이렇게 해버리면 이 앞에 것들은 웨이트 트레이닝에서 내가 1, 2kg를 들다가 다음 날에는 그냥 똑같이 3, 4만 보기 때문에 똑같이 웨이트 트레이닝 치면은 그냥 2kg를 계속 드는 거야. 2kg 들고 오늘 들고 다음날 2kg 들고 다음날 2kg 들고 똑같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근데 제가 얘기하는 방식은 반복적 분수법이거든요. 1kg를 들고 그 1kg 버리지 않고 추가해서 올려서 2kg 들고 3kg 들고 그러면 마지막에 장미란처럼 그 무게를 들 수 있다는 것. 측정평가에 한해서 들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까먹지 않겠죠. 근데 125까지 갈 때 이 앞에 거 보는 시간이 소요되는 시간을 보면은 처음에 1번을 볼 때 10분이 걸릴 수도 있고 1시간이 될 수도 있거든요. 1번을 보는데. 근데 125까지 만나게 될 때 1번은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암기카드 1번에 대해서 내가 머릿속에 떠올려서 정답까지 회상할 시간이
1초가 안 걸릴 수도 있거든요. 실제로. 제가 경험했던 거는, 저는 이제 제일 첫 번째 처음 얘기했듯이 사람들이 재수도 하고 삼수도 하는데 점수가 초수랑 별 차이가 없다라는 거지. 있어도 미미하게 올라간. 어떻게 1년을 더 투자했는데 어떻게 점수가 비슷할 수가 있는가라는 생각. 수능 재수 삼수도 초수자 만점자 생겼잖아요. 올해 2명이나. 초수가 고3이 만점자가 2명이 있었는데 재수 삼수에서 많이 쏟아져야 되거든요. 그게 아니라는 거지. 왜 그럴까? 사람들은 반복을 싫어한다. 그래서 남은 기간 초수분도 도전할 수 있습니다. 제 암기카드 번호로 1번 공부하고 1번하고 2번하고 이게 매일매일 공부해야 될 양이 측정 가능하다는 거지. 측정 가능한. 눈앞에 보인다는 거. 오늘 나는 목표가 암기카드 2번까지 외우는 거다. 측정평가. 그 다음에 측정평가 4번까지 하는 거다. 4번까지 했다는 건 1, 2, 3 기억할 수 있다는 거지. 그리고 스터디 할 때도 이 책을 가지고 서로 물을 수, 암기카드 1번 물어볼게. 너 몇 번까지 외웠어? 나 암기카드 70번까지 외웠어. 그래? 그러면 내가 50번 물어볼게. 50번은 이런 내용인데 답이 뭐야? 하면은 그 50번은 뭐다. 이렇게 스터디가 가능하다는 거지. 예. 스터디가 서로 묻고 답하기가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남은 기간 공부를 할 때 과목별로 이렇게 전체가 쫙 나오거든요. 쫙 나온다. 이렇게 반복적 분수법으로 초수분들 특히 이렇게 따라오면 됩니다. 제가 모의고사 진도표도 이 과목별로 이렇게 과목별로 공부해야 될 그 시험 범위를 딱 만들어줬어요. 과목별로. 근데 전 영역이 동시에 진행됩니다. 전 영역. 시험은 짧은 시간 안에 전 영역을 공부해야 되거든요. 지금부터는 하루에 한 과목씩 쭉 보는 습관은 하면 안 돼요. 왜 그렇게 하면 안 되냐면 시험장에서 1번이 체육사인데 2번은 사회학이 나오고 3번은 심리학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게 영역이 계속 바뀌어요. 순식간에. 그래서 그리고 하루에 내가 체육사를 오늘 공부한다 생각하면 마음에 일단 여유가 생겨요. 그렇게 되면 안 돼. 그러니까 시간은 없고 알차게 시간을 활용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루의 스케줄을 이제 이 전 영역을 집어넣어야 됩니다. 전공만 봤을 때. 교육학은 또 따로. 그래서 저는 12시 전까지는 교육학 전 영역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은. 왜 그렇게 해야 되냐? 지루하기 때문에. 한 과목을 계속 공부하면 지루해집니다. 지루해지는 건 이제 루즈해지고 집중력이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촉박함이 없어요. 시험 칠 때 어때요? 여유로워요? 시간 많아? 촉박하죠? 근데 실제 시간 활용도 그렇게 해야 돼요. 하루를. 그래서 뭐 한 과목 한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뭐 8과목이 돼. 8과목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 전공만 이걸 1시간씩 잡는다고 생각해 볼게요. 1시간씩. 그러면 뭐 1시간씩 꼭 잡으면 안 되겠지만 뭐 이제 13시부터 뭐 14시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역학을 이게 쉬어야 되니까 14시 뭐 30분부터 그 다음에 뭐 15시 뭐 30분 뭐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사람마다 내가 조금 더 약한 과목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약한 과목은 후순위로 내려야 됩니다. 후순위로. 그래서 내가 잘하는 게 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잘하는 과목들을 13시 해야 될 과목을 우선적으로 땡겨야 됩니다. 무조건. 그래서 난 사회학을 잘해. 사회학을 좋아해. 그럼 무조건 사회학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 어차피 사회학 공부 그 한 문제 맞추면 4점, 2점 똑같아요. 어려운 거 한 문제 더 맞추는 거, 쉬운 거 한 문제 더 맞추는 거, 뭐
뭐 생리학 한 문제는 뭐 가산점이 더 있거나 가점이 없어요. 그러면 공부를 투자했을 때 내가 그 결과를 바로 반드시 끌어내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작년에 역학 약했어. 그럼 내가 올해 역학을 집중 더 투자해가지고 역학을 더 맞춰야지, 이런 생각 자체가 틀린 거야. 그건 잘못된 거예요. 내가 그 과목 잘했으면 진작에 잘했어요. 안 돼, 안 돼, 안 돼. 일단은 내가 나머지 그냥 역학 틀린 거 생각하지 말고 나머지에서 잘하는 것 과목도 내가 만점을 못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하고 좋아하는 과목부터 13시, 만약에 내가 측정평가 잘한다, 그럼 난 측정평가를 13시에 시작하면 돼요. 그 다음에 내가 좋아하는 게 사회학이다, 그러면 이제 14시에 사회학 시작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피로도라든지 스트레스가 적지 않을까요? 안 그래요? 그럼 13시, 14시, 그럼 내가 잘하고 좋아하는 과목부터 우선적으로 챙기고, 나는 체육사 잘하니까 나는 체육사 안 봐도 돼. 이게 망하는 길입니다. 나중에 되죠? 안 보면 다 까먹어요. 내가 1월에서 8월 동안 내가 잘 이해하고 잘 기억하고 투자 많이 한 거 더 챙겨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어려워하고 보기 싫고 스트레스 받고 하는 것들은 최대한 뒤로 미루세요. 최대한 제일 마지막에 봐. 왜 그러냐? 컨디션에 따라서 그걸 공부 못할 수도 있는데 시험장에서는 그걸 봤을 때 또 틀려요. 또 틀린다 생각하세요. 이 세상은 아름답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내가 그리는 세상이 되지 않아. 절대 그런 세상이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하고 좋아하는 과목 우선적으로 채우고, 못하고 이해 안 되고 지겹고 싫은 과목들을 끝으로 모르세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보기는 보되 30분이라도 반드시 전 영역을 봐야 됩니다. 전 영역을 봐라. 그리고 늘 시작은 어디서 시작한다? 암기카드 1번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1번부터 16번까지 1주차, 2주차에 1번부터 암기카드 32번까지 1번부터. 근데 만약에 이거 제가 제시한 것부터 이 번호를 못 따라갈 수도 있거든요. 괜찮아요. 못 따라가면 못 따라간 대로 가면 돼요. 자기 속도에 맞게끔 그냥 가다가 나는 이제 이게 125번까지인데 내 능력은 뭐 90번이야. 그러면 그렇게 90번까지 보고 시험장 가면 됩니다. 이 뒤에는 어차피 내가 이 앞에 거라도 챙겼기 때문에 이거 이제 내게 중요합니다. 서울에 아파트 많죠? 서울에. 저 아파트가 중요합니까? 안 중요해. 내 아파트, 4명의 아파트가 그 하나가 중요한 거지. 내게 중요하지. 저 많다고 뭐가 중요합니까? 이거 오늘 다 본다. 이거 다 보고 다 봐. 중요합니까? 다 보는 게 중요해요? 기억을 못하면 뭔 소용이 있어. 이거 펼쳤을 때 기억을 못하면 그걸 왜 하냐고. 하루 종일 봐. 그 내용을 봤어요. 나 오늘 전체를 다 돌렸다. 그럼 책 던져줘가지고 저기서 물어봐. 야, 왜 봤냐? 기억도 못하는데. 저는 이게 제일 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스터디를 하루 종일 했어. 2시간을 했어요. 2시간 투자했어요. 2시간 최대한 우리 오늘 숙제평가 전체 돌리자. 봤어. 근데 2시간 뒤에 물어봐요. 기억을 못해. 그럼 뭐하러 전체를 다 보냐 이거지 저는. 그래서 매일 시작은 뭐다? 1번부터. 그럼 2번 볼 때는 반드시 1번을 안다는 전제하에 2번을 보는 거죠. 그래서 스터디 할 때도 오늘은 암기카드 32번까지 하자. 그러면 이제 무작위로 물어봐야 돼요. 2번. 자, 2번에 대해서 물어볼게. 물어봐. 몰라. 그럼 우리가 앞으로 더 나갈 필요가 없어. 2번을 기억 못했기 때문에. 그럼 2번을 이제 어떻게든 해결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씩 이제 늘려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 스트레스를 받지 말라. 이거 안 보고 시험장 가면 어떻게? 지금까지 해봤을 겁니다. 불안해가지고 계속 전체를 많이 보고
특히 시험 직전에 막 전체를 막 봐요. 안 떠오르거든요. 그 자기 욕심이야. 저기 아파트, 저기 아파트, 다 내 거 했으면 좋겠어. 내게 됩니까? 내게 안 된다는 거죠. 그냥 방 한 칸이라도 내게 중요하다는 거지. 방 한 칸이라도 내게 중요하다는 거지. 그래서 욕심을 버려라. 지금 절대 마음 급하게 먹지 말라. 다 못 봐도 된다. 다 못 보고 합격합니다. 100%입니다. 이 내용 다 끝까지 못 가도 합격합니다. 이 내용만 앞에 것만 잘 본다면. 그래서 휘둘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1kg, 내일은 1kg 드는지 확인하고 추가시켜서 2kg, 그 다음날은 1kg, 2kg 하고 3kg, 그 다음날은 컨디션 안 좋아 3kg 드는데 안 돼. 그럼 재정비 쉬었다가 뭐 먹는 게 부족한 건지 휴식이 필요한지, 그리고 3kg. 그래서 전날에 암기카드 3번까지 했는데 그 다음날 3번 또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내가 4번 안 봤다는 거에 대해서 만족하세요. 4번을 볼 필요가 없지. 1, 2, 3을 내가 까먹었는데 왜 4번을 봐? 지식의 양이 축적이 늘어나는데 관심을 가져야지, 내가 전체를 다 본다라는데 관심을 얼마에 있다는 거지. 몇 회독? 5회독, 6회독, 7회독, 0회독 해도 합격합니다. 본 데까지만 암기카드 120번까지 봤어. 그럼 전체를 못 봤죠? 합격해. 전체 다 볼 필요가 없다는 거죠. 어려운 과목 다 못 봐도 합격해요. 특히 어려운 게 있을 거야. 본인만의. 그리고 파트가 있을 거예요. 그럼 그 번호를 일단 뛰어넘으세요. 만약 암기카드 번호에서 뭐 56번이 특히 어려워. 그럼 이거는 내가 보지 말고 패스해버리세요. 그 56번을 패스해버리라고 그냥. 그리고 전체로 다 쉬운 것들을 챙기고 다시 돌아와서 그 56번을 삽입을 이렇게 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렇게. 자, 그래서 일단은 3개월 일단 집중을 해야 됩니다. 3개월 집중을 해야 됩니다. 자, 우주의 중심은 납니다. 우주의 중심 나라고 생각하세요. 이번 주 토요일이 임용시험이라고 딱 생각을 이제 하셔야 됩니다. 이번 주 토요일이 임용시험 보는 날이다. 실제로 임용 일주일 앞두고 심리 상태가 어떻게 됩니까? 에? 에? 불안해요? 불안하죠? 왜? 마음이 급하죠? 준비가 안 돼 있죠? 준비가 안 되니까 불안하죠? 근데 내가 하나씩 채워가지고 블록을 쌓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드는 능력이 이게 눈에 보이고 이렇게 한다면 심리 상태 어떨까? 안정감이 든다는 거죠. 허둥지둥 막 전체를 보려고 몇 회독 이제부터 이번 달부터는 일주일에 한 번씩 1회독 하자 하면서 이렇게 했지만 기억이 안 난다는 겁니다. 절대 급하게 가지 말자는 거지. 내가 활용하지도 못할 기술을 다 섭렵해가지고 뭐 투수야, 스플리터, 뭐 포크, 뭐 포심, 뭐 커터, 체인지업, 그거 다 할 거 하면 뭐 할 거냐 이거지. 경기장에 하나도 쓸모가 없는데 하나를 단련 제대로 하자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 임용시험이 딱 생각을 딱 하면은 급하다, 불안하다. 지금부터 적응해야 합니다. 트레이닝 후 적응. 수능해야 됩니다. 그러면 불안하고 이렇게 한데, 자, 이번 주 토요일이 임용시험이면 올해 꼭 봐야 될 것들이 눈에 보입니다. 그것만 보셔야 됩니다. 열을 부려서 나 만점 받아야 되니까 나는 여기까지 봐야 돼 하시면 안 돼요. 딱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이고 누구나 중요하다는 것만 딱 보셔야 됩니다. 시험장까지 그렇게 그게 이제 1번, 2번, 3번 들어갈 수 있고, 그래서 암기카드 번호를 1번부터 125번까지 제가 부여했지만
여러분의 번호를 따로 부여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1번 했지만 2번은 안 중요하다 생각하고 3번은 넘어가야 돼. 그러면 제 암기카드 책에다가 이렇게 쓰셔야죠. 제 암기카드 책 이렇게 나오거든요. 암기카드가. 그러면 이제 1번 제가 이렇게 부여를 했지만 올해는 본인 생각하기엔 안 중요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뭐 기출도 됐지만 올해는 안 중요하다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여기다가 본인만의 암기카드 번호를 쓰는 거죠. 이게 1번이다.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왜 중요하냐면 내 머릿속에 올해는 이건 안 날 것 같은데 하면 억지로 봐. 기억이 안 납니다. 내가 거부하는 거죠. 내가 거부하는 건 봐도 기억이 안 납니다. 내가 마음속으로 수용이 돼야 돼요. 그래야 내가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떤 그 학교 다닐 때 반에 친구들 많잖아요. 근데 그 여러 명 친구들 중에서 내가 좋아하고 내가 관심 있고 내가 좋아하는 친구들하고만 같이 어울리고 이야기하고 밥 먹고 뭔가 시간을 보내고 싶지. 내가 싫어하는 친구가 오게 되면은 그 시간 자체가 스트레스 아니에요? 어. 그 친구랑 나눈 이야기나 대화나 이런 것들이 내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내가 관심이 가 특히나 내가 관심이 가는 이성이나 뭔가 호감이 가는 뭐 첫사랑 이런 사람 얘기 하나하나 어떤 모든 순간이 기억나지 않아요? 옷부터 해서 멘트까지 해서 분위기 어디 갔고 막 다 기억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좋아하고 내가 시하면 나올 것 같은 것만 번호를 내가 내 번호를 따로 매기세요. 저는 제 번호를 최대한 폭을 넓혀 가지고 저는 76점 정도 목표로 이 암기카드를 만들었거든요. 76점 정도의 목표로 만들었거든요. 전공 80점이다. 제 마음속에는 80점입니다. 제 마음속에는 80점.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공부할 때도 위트킨 했을 때 그냥 눈으로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이 3번에 내 마음속에 번호를 했기 때문에 이 답이 되는 부분은 내가 나름대로 가려놓고 그냥 위트킨 했을 때 두 개를 기억해. 학습 유형 두 개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내용을 먼저 봐버리면 소용없다. 그래서 스터디 할 때 약간 이제 뭐 몇 대 몇이 인원이 그렇게 지금은 많지 않은 게 좋습니다. 그냥 묻고 답하고 이런 식으로 이 책을 보면서 기준표를 보고 암기카드 2번 기억나? 기억 안 나? 그러면 위트킨 기억나? 위트킨 기억나.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문답으로 하면 좋겠다. 그래서 뭐 암기하는 방법을 제가 이제 이렇게 그림하고 뭐 이렇게 바비와 스와싱 학습 스타일 했을 때 바비 인형 제가 그림을 그려놨죠. 바비 인형 얼굴 기억하면서 이 바비 인형이 스포츠를 하는데 시각 청각 시각하고 눈하고 귀하고 잘 보인다는 거지. 바비 인형이 얼굴이 또렷하니까 운동 잘하게 생겼다. 이런 식으로 저는 스토리를 만들어 가지고 기억을 끄집어내거든요. 저는 이제 그림과 이제 이런 것들을 예시로 일단 이렇게 올려드렸어요. 이것들을 좀 스토리로 그림으로 이미지화 시켜가지고 이게 약간 스토리가 기억나도록 해가지고 저는 자료를 이제 만들었으니까. 근데 이제 자기 경험이 최고 중요합니다. 그래서 책을 볼 때 제가 한 이 스토리가 기억이 안 날 수도 있거든요. 자기 경험을 집어넣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 시간을 투자합니다. 1번 볼 때 이게 떠오르는지 생각하고 안 떠올라? 그러면은 나만의 어떤 이제 이해 방식과 스토리로 일단 기억을 해야 된다. 그리고 각각에 대한 이제 공부를 할 때 앉아가지고 이 단어들의 의미가 뭔지를 이렇게 연상을 해야 됩니다. 이해를 정확하게 해야 돼요. 단어들인데 이런 단어들이 그냥 내가 머릿속에 그냥 이제 그냥 암기식으로 외우는 게 아니라 이 단어에 대한 의미를 이제 뭐 사전을 찾아보든지 한자를 찾아보든지 해서 이 단어에 대한 의미를 와닿게 내가 이해를 반드시 해야 된다. 그렇게 되고
그- 그래서 요 책이 이제 제가 8개월 동안 어, 8개월 동안 했던 이 암기가 좀 바꿔요. 안 돼서 걱정이라면 하남 치료 한 권으로 보는 암기 카드 치료 체육의 전 영역 76점에서 80점까지 이걸 보면은 550페이지인데 맞을 수 있는 범위를 제가 추렸습니다. 추리고 암기하는 방법까지 이렇게 해서 치료를 해준다. 암기가 안 되는 것들을 치료를 해준다. 그래서 우리 직강 선생님이 이제 이 제목을 이렇게 만들어줬죠. 제가 한 권으로 보는 암기 카드를 했었는데 그냥 한암 이렇게 해가지고 치료 딱 이 단어를 떠올려셔가지고 한암 치료 이렇게 잘 만들었죠. 그렇게 해가지고 시험 날까지 저는 모의고사가 결국은 1주차부터 8주차까지 진행되는데 그 사이에 텀을 둡니다. 일부러 텀을 둬요. 일부러 텀을 준다. 왜? 재정비하라고. 재정비하고 그 다음에 이게 최대한 이 전체를 좀 소수생도 따라올 수 있을 정도로 이 암기 카드를 점진적으로 확장을 시켜 나가서 소수생부터 함께 따라올 수 있게 범위를 정했습니다. 만약에 처음부터 전체를 해버리면 포기해버립니다. 포기하니까 그러니까 장미란이죠. 장미란. 처음부터 이렇게 전 영역 들어 올리라고 하면은 못해. 근데 이번 주 요것만 갑니다 하면은 어떻게 해요? 할 수 있겠죠. 도전해볼만 합니다. 그 다음 주차에 요렇게 봅니다 하면은 조금씩 꾸준히만 따라오신다면 합격 가능하다. 그래서 단 누구보다 열심히 해야 된다. 그래서 우주의 중심은 나니까 올해만큼 남은 시간만큼은 나를 위해서 써라. 뭐 부모님, 친구, 누가 어쩌고 저쩌고 막 부탁하거나 해도 현혹되지 말고 끌려다니지 말고 우주의 중심을 그분한테 맡기지 말고 우주의 중심 나니까 나한테 다 맞추도록 내 컨디션에 맞추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2023년 마지막 3개월 노력이 언제까지 가요? 합격하면 무덤까지 갑니다. 무덤까지. 남은 3개월만 잘하면 무덤까지 혜택 본다니까. 그리고 1+1이죠. 내가 합격하면 배우자도 선생님이 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주식 언제 사는지 알죠? 주식 쌀 때 사는 거예요. 주식은 쌀 때 사야 되거든요. 쌀 때 사야 돼요. 주식은. 지금 안타깝게도 교권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리고 너무 힘든 어떤 선생님들 계시고 근데 제가 볼 때는 앞으로는 교권이 좋아질 거라고 봅니다. 지금 정치하시는 분들도 관심을 가지시고 또 안타깝게 목숨을 잃어본 이렇게 그분들 희생으로 인해서 남은 뒤후에 합격하시는 선생님들이 혜택을 저는 본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3개월 노력이 무덤까지 간다. 그래서 이 교권 확립을 위해서 합격하시고 좀 더 노력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그리고 공부할 때 저는 1대1 스터디를 1대1 스터디 또는 뭐 1대2 하여가 여러가지 스터디를 권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스터디 할 때는 쓸데없는 생각을 안 하게 돼 있어요. 잡생각을 안 하게 돼 있어요. 묻고 답하고 하니까 올해 많이 뽑을까 적게 뽑을까 뭐 또 이렇게 공부하다가도 또 뭐 핸드폰 보고 공부할 때 핸드폰을 버리고 오는 게 제일 좋은데 요즘은 다 연락해야 되고 하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하여간 저는 이 스터디를 좀 권장을 합니다. 묻고 답하고 세상에 혼자 앉아 있으면 어때요? 에? 멍해지고 잠 오고 저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제 연구실에 조교 선생님들하고 같이 있거든요. 혼자 있으면 멍해지고 잠 오고 이렇게 막 쓸데없는 생각이 들어요. 어.
과거 있자. 과거에 있는 좋은 방법은 그냥 누군가와 스터디를 하는 거다. 혼자서 나와의 스터디를 해도 되고 핸드폰 버리고 내가 묻고 내가 답하고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쌓이는 공부를 반드시 해야 된다. 지식의 탑이 1층이 무너지지 않아야 한다. 1층이 있고 2층이 있지 1층 무너진 상태에서 2층 쌓아봐야 의미 없다. 그래서 어떻게? 나만의 암기카드 번호 제가 만든 거 말고 항상 출발점은 여기다. 요렇게 절대 잊지 말고. 그래서 인간 탑사 기억이 있네요. 이게 있고 쌓은 상태에서 올라가는 게 의미가 있지. 이게 무너지면 이거는 다시 1층이다. 그걸 꼭 세. 이걸 언제 쌓으면 되냐? 마지막에 다 쌓는 게 중요하다. 이게 핵심입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쌓아서 가봐요. 이 버티는 게 얼마나 힘들까? 처음부터 작년랑 그 무게를 들고 시험날까지 쭉 간다고 생각해봐요. 이거 버틸 수 있어요? 이 지식의 양 이거 처음부터 한번 생각해봐요. 이거 처음부터 자 저기까지 가는 게 목표야. 처음부터 이거 다 들 필요 있어요? 마지막 순간에 다 들면 되지 않아요? 뭐를 힘들게 처음부터 다 들어요? 다 들지 못할 거를 들 필요가 없지? 제가 여러 번 강조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최적화된 교재 이게 아마 암기카드 책이 9월 1일 날 진짜 인간의 목숨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항암 치료. 암이 걸리면 누구나 암이 걸릴 수 있어요. 누구나. 제 주변에도 많았고 걸릴 수 있는데 그걸 치료해준다? 그러면 생명을 다시 얻었다고 얘기를 해요. 내가 죽을 뻔했는데 다시 생명 얻었다. 너무 감사하죠. 지금 임용시험 3개월 앞두고 시한부 선고 받은 거야. 우리는 3개월 앞이란 시한부 인생이야. 근데 이 암기가 안 되면 그 3개월 뒤에 어떻게 보면 임용시험에서 살아남지 못하고 죽어요. 2차까지 못 간다는 거지. 실기 연습 지금 많이 하잖아요. 그거 써먹어야죠. 써먹지 않고 죽으면 어떡해? 안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항암치료 받아야 되겠죠? 꼭 뭐 제 거 이 책을 뭐 관심 있는 사람 보는데 하여간 암기 못하면 결국은 시험장에서 써내지 못하면 끝난다. 그래서 절대 욕심 부리지 마시고 차근차근하게 마지막 순간에 최대한 지식의 양을 끌어올리는 사람이 되라. 중간에 훅 떴다가 지쳐가지고 쭉 떨어지는 사람이 절대 되지 마세요. 마지막 순간에 지식의 양이 최대치로 이렇게 유지할 수 있는 컨디션을 잘 만드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